또 증여가 조금씩은 증가하는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팔지 않고 딸한테 증여를 한 거 자체는 뭐 비난할 소지가 없다라는 논리도 가능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었으면 뭐 누구나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데 법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네, 법적으로 보여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자기가 현재 분당에서 20년 동안 살던 집이었는데 부인 명의로 그 잠실에 아파트를 하나 더 산 거죠.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겁니다. 성공하셨죠. 그랬는데 장관이 내정이 되니까 두 채가 된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고 뭐 강남에 집이 있다 이런 게 많이 회자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집을 팔고 민정수석도 집을 팔았는데 감히 장관이 두 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기시는 그렇게 거죠? 하는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뭐 다주택자를 인정하는 게 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증여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라든가 해서 양도세보다 훨씬 적은 증여세를 내면서 자손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러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증여세를 이제 제대로 훨씬 더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액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8%가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이제 많아봐야 한 50% 내외인데 그 이하일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실제 뭐 한 10억짜리 고가 아파트라도 부담부 증여 전세를 한 7, 8억 끼고 있다면 2, 3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딸과 사위한테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율이 30%에서 20%로 뚝 떨어지니까 68%의 양도세 내는 것보다는 훨씬 무조건 싸고 증여세가 남는 거네요.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르게 볼 게 가격이 과연 정당한 가격이냐 증여하는 가격이 좀 시세하고 이제 뭐 공시 가격이 있는데 공시 가격 반영률도 뭐 7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좀 낮게 하겠죠. 좀 낮게 하겠죠. 한 2, 30% 낮은 게 아니라 이래저래 무조건 남는 장사네요. 그러면 이 역시도 장관만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많이 해왔던 많이 겁니다. 해왔다. 특히 올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한 18,000건 있었거든요. 근데 증여가 15,000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거는 양도세를 강화하면서 갑자기 폭증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런 거 잘 몰랐던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또 알아채려는 부작용 없을까요? 김재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뭐 특정 일을 지적하기는 그렇지만은 고위 공직자의 자세로서는 조금 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증여 자체는 범법 아니다, 위법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증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은 내가 딸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부모가 딸 집에 월세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 상식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고요. 근데 참으로 창의적이지 않습니까? 월세가 또 비싸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래도 탈세의 길을 가지 않고 절세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부동산 시장이 환기에는 증여보다는 단기 차익, 매매를 많이 노렸고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팔라고 내놨더라도 살 사람이 없거든요. 첫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금 증가라든지 대출 규제에 의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절세의 가장 큰 방법이 증여인데 그 증여 중에서도 아마 부담부 증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분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은 그냥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종의 대출금을 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대출금이 과다 보면은 전세가 들어가는 게 또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예를 들어서 6억인데 그 집에 6억에 전세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아마 이제 잘 이용을 해서 보증금 적게 그다음에 월세를 많이 내는 그런 구조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그래도 왠지 이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좀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김순례 실장님은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김덕래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 국회의원하고 자꾸 헷갈려서
이런 방식이 네. 자녀한테 증여를 하면서 그 집에 내가 월세를 살아서 매달 월세를 자녀한테 월세 명목으로 준다라고 하는 이 방식이 일반적인 겁니까? 장관 후보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그 방식입니까?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건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뭐 새로운 방식을 동원한 게 아니군요.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시각들과 생각들이 이렇게 자꾸 꼼수와 편법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내 집을 내가 뭐 일정 주간 자기 자본하고 뭐 대출을 좀 이용해서 한 주택을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부동산을 통해서 그동안 일정 부분의 레버리지를 기대했던 그런 기대 심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점점 이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1세대 주택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면 1가구 1주택 원칙에서 조금 벗어나서 교체 수요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유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진국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급격히 이게 발탁이 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그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꼭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을 한 채를 갖고 있거나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세 채를 갖고 있는 게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철학이 집이라는 것은 거주의 공간이지 자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다라고 했던 이 프레임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저는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1주택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가 주택을 가질 수 있다라면 40% 정도가 누군가의 집에서 임차를 해야 되는 거고, 그중에 한 10% 정도가 나라에서 공공주택이라고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럼 30%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어 버리다 보면은 네. 지금과 같이 이제 한 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그 주택을 살 사람도 마땅히 있지 않고, 그리고 팔릴 수도 있는 시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같은 문제들은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지금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네, 전반적으로 저는 시장에 대한 그 근본적인 조금 그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 교수님,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다주택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업자다라는 말씀하셨었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건 전체 시장의 한 15% 내외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다주택자들한테 규제를 많이 한다. 그럼 이제 있던 집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새로 상建하는 집 중에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사서 투자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앞으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택수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매년 한 40~50만 채를 짓고 부수고 새로 짓는데 그 주택들이 줄기 시작하고, 그럼 임대주택이 줄기 시작하고. 그러나 따라서 인구도 줄어든다라는 거 인구가 아니겠어요? 주는 건 한참 나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구수 증가는 인구보다 한 10년 이상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의 논리는 다주택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옥죄면은 집값은 당장 안정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폭등의 또 사이클로 또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서민들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해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거 김 교수님한테는 저 반론 논거를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돼. 꼭 그렇게 됩니까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의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공급이 왜냐하면은